자, 3분 3주차. 자, 먼저 보시면 1번은 서술상의 특징이니까 다 읽고 보시고. 자, 2번 문제 보면, 자, 박고남이라고 있어요. 박고남 동그라미. 자, 말하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A로 묶였습니다. 이거 다 읽고 바로 푸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박고남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보기가 나왔는데, 3번과 4번이 힌트가 될 수 있는 보기죠.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예술가가 겪는 내면적 갈등 및 세계와의 갈등, 이렇게 나왔네. 자, 아무튼 요 갈등을 우리가 좀 잡는 게 좀 중요하고. 자, 4번도 힌트입니다. 4번 같은 경우도 보기로 두 개가 나눠졌잖아. 그러면 텍스트도 둘로 나눠지는 거야. 그럼 텍스트는 어떻게 나눠져? 늘 중략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나눠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보기도 중략을 기준으로 공간이 나눠진다라고 예측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자, 유약의 비법, 청자, 그 다음에 뒤에는 흰구름과 투조, 백자, 필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칠판 한번 잠깐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3번의 보기 있잖아. 자, 그것 때문에 쌤이 좀 가볍게 자, 정리 한번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문학은 크게 자,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 간의 싸움이에요. 자, 이때 어떤 게 바람직한 삶의 자세냐면 이 녀석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일 거예요. 그죠? 얘가 바로 지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에 해당되나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는 전통과 자연이 여기로 들어가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현대문명이에요. 현대문명과 그 다음에 물질주의. 이때 물질주의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 돈을 의미하는 거다. 돈. 그렇지?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자, 내용입니다. 내용, 본질 이렇게 들어가면 자, 여기서는 바로 이제 형식 요거 중심으로 자, 많이 나오게 돼요. 혹은 뭐 제도 요 흐름으로 우리가 보셔야 돼요. 당연히 뭐 창조는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창조. 자, 이것은 관습. 다른 말로 이제 인습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전체 요 흐름이에요. 요 흐름. 즉, 왼쪽 게 플러스고 오른쪽 게 마이너스예요. 요거 바탕으로 해서 자, 체크 잘 해보시고 한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필기 끝나자마자 자, 바로 문제 풀어보세요. 저 관습이야, 관습. 판습 아니고 관습. 물질주의? 돈. money. 자, 바로 자, 체크하십니다. 체크하는 법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 그럴까? 자, 봐봐. 자, 체크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먼저 인물. 인물부터 하지 말고 배경부터 가자. 자, 먼저 배경은 자, 네모 치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자, 인물은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대신 자, 한 장면에 한 번만. 한 장면에서만 한 번만 체크하는 거예요. 자, 반응이 있는데 반응은 두 가지가 있지. 심리와 행동. 이때 심리는 물결치고요. 행동적 반응은 밑줄 쳐주면 돼요. 이럴 때 행동적 반응은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좀 중요하겠다. 줄거리에서 그럼 밑줄만 탁탁 쳐주고요. 심리가 제일 중요해.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장면 전환이었지. 장면 전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크합니다. 이럴 때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배경이 TS.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편, 어느 날, 이때. 자, 이런 말들 나오면 무조건 장면을 전환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자, 대사가 나왔을 때는
대사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유와 원인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의도가 뒤쪽에 나와요. 따라서 우리는 의도에만 밑줄을 가능하면 쳐주려고 노력하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이 정도야. 자, 시작. 어머나. 사 분 드립니다.
실수한 것 같다. 왜냐면 내가 만일 여기 최술이 어떻게 생겼니? 라고 얘기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 없지. 그러면 이따 설명할 텐데 외양 묘사는 무조건 장면 전환하는 처음에 나와야 돼. 무조건. 그러면 얘를 물어보면 그냥 머릿속에 느낌으로 고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장면 전환하는 부분을 찾아가서 거기에 인물을 동그라미 치잖아. 그렇지? 그 동그라미 쳤을 때 그때 외양 묘사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는 없어. 요즘 여기 A 있잖아. 여기 동그라미 쳤어야 되는 거야. 최소. 이게 하나의 장면이기 때문에. 자, 2분. 자, 2분만 더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런 색깔을 다시 내게 할 도리는 없을까요? 여기서 이제 도리는 이제 방법이겠지? 방법. 최술 동그라미, 박고남 동그라미. 옛날에 있었던 빛이니 다시 찾을 수는 있겠지. 거기다 밑줄. 그렇지. 그러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찾을 수는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뭐에 대한 얘기야? 유약비법 청자에 대한 얘기라고 우리가 4번에 나와 있잖아. 그치? 이렇게. 아니, 그러시면 일부러 밑줄. 뭐, 그런 건 또 아니야. 그렇지 않지, 밑줄? 뭔 소린가요? 최술은 박고남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의 뒷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박고남은 가만히 있었다. 이때, 그러니까 앞에다 장면 전환했어야 돼. 그치? 장면 전환하고, 이때 최술 동그라미 잡아줘야지. 그리고 서술이 길죠. 이때 최술의 생각이 나오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디 최술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유약의 비법. 자, 대개 화청장이들은 그러니까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겠지. 그것이 세습적인 직업이었기 때문에 유약을 만드는 비법을 누구에게나 가르쳐주지 않고 밑줄 자기 자손들에게만 물려주는 것. 보조사가 있기 때문에 쌤이 그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자손들에게만 물려주는 것. 최술은 혹시나 그러한 패단으로 청자의 색이 변하게 되었고 밑줄 청자의 색이 변하게 되었고 또 청자가 지니는 밑줄 본래의 색을 잃어버리게 된 동기 아닌가 싶기도 했다. 여보게 이 사람 장인이 부르는 말에 최술은 깨어난 것 사기 그릇이란 사기장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개인적인 능력이 X. 아니 그럼 이 사람 자네는 국록을 먹는 여기에서 일하는 사기장이로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나.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야. 나라에서 지정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쵸? 공기업에서 일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최술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앉아있기만. 최술 동그라미. 자 A의 마지막에 보니까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나 라는 걸 통해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질문자가 누구야? 최술이지. 그지? 스스로 자 답을 찾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최술은 아무런 반응 없이 앉아있기만 했다. 도자기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에서 열에 이르기까지 도공의 마음대로 X. 똑같은 말이 뭐야? 개인적인 능력이잖아. 그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었다. 뭐에 따라? 지시에 따라. 요거다 밑줄. 그래서 밑에 줄 지시에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빠뜨. 자, 최술은 언제든지 내리는 지시에 따른다기보다 지시 X 뒤에 물결 쳐야지. 자기 스스로 독창적인 것을 고안하고 만들어내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이런 걸 우리는 의지라고 하는 거죠. 의지. 이런 걸 좀 멋지게 뭐라고 하느냐는 세 글자 예술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술혼. 자기만의 뭔가를 이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것은 불량품으로 낙인이 찍혔다. 자, 하지만 밑에 두 번째 줄. 말하자면 최술은 그런 것을 만들고 빚을 때가 도공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자. 예술혼이죠. 자, 그 다음, 자, 거기 한번 볼게요. 4번의 1번 선지 한번 볼까요? 4번의 1번 선지.
자, 하나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중략 이전까지 봤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간 1은 기존의 관습을 벗어나려는 인물, 노력이 드러나는 거죠. 맞죠? 그렇지? 왜냐면 뭐가 맞냐면 거기 기억 한번 보시면 기억. 물론 그런 것은 즉 시키는 대로 지시대로 안 한 것은 낙인이 찍혀서 산산조각이 나는 수도 있었고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누구의 소행이어 추궁을 당했었어. 하지만 끝까지 버릇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노력인 거예요. 그렇죠? 관습에 벗어나는 노력. 자, 2번 봅니다. 공간이라서 유약 비법의 단절은 청자의 변질이 아니라 세습 때문이죠.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2번. 여기서 한 방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최술 동그라미 광주 땅 네모. 옮겨오면서부터의 꿈은 옛날 송악골 중턱에서 파냈던 그 청자 조각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 청자 조각에 대한 얘기를 위해서 박구남이랑 한 거예요. 그 조각 보고. 그는 새로운 꿈을 동경하는 의욕, 요거 물결. 바쁜 하루를 보냈었다. 그러면서 뭐 푸른 하늘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흰 구름 밑으로 갈게요. 흰 구름 밑에. 네모 흰 구름 밑에. 자, 최술은 그런 빛에 자기를 구원하고 싶었다. 요거 물결. 심리죠. 예술은.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꼭대기에 피도 마르지 않은 사기장이 놈이 뭘 안다고 지랄이. 이곳 늙은 도공들은 늙은 도공 동그라미. 최술의 의견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런 욕지거리를 늘어놓았다. 그럴 때마다 최술은 눈알이 붉어졌지만 즉 화가 났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 꾹 참아냈고 어떤 욕설이 퍼부어져도 최술은 자신의 의지를 굽히려 들지 않았다. 물결. 자신의 의지를 굽히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이로 사기장이들은 그런 최술을 건방지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 사기장이들에게 문매를 맞기도 했대요. 자, 순례 동그라미. 아내죠. 남편의 외고집 탓이다 생각하며 물결. 외고집의 탓이라 생각하며 자, 계속 물결 갑니다. 송악골을 떠나온 것을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조차도 이제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죠. 당신의 외고집만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고향도 아닌 타향에 와서 부질없는 소리 말어. 아내에게 무뚝뚝하게 말대꾸 했지만 상처를 입고 누워있는 최술의 마음은 아팠다. 자, 아팠다 물결. 이런 최술의 외고집도 통하는 날이 있었다. 갑자기 장면 전환되지. 그렇지? 앞에다 장면 전환. 사홍원에서 내려온 한 관원 동그라미. 관원이 그런 말을 전해 듣고 밑줄 한번 쭉 쳐봐. 최술의 전용으로 강령과 가마를 쓰게 하여 그의 소원인 도자기를 만들어 구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갑자기 최술 어떻게 했어? 최술 동그라미. 어떤 반응? 설렜다. 그렇죠? 물결. 자, 그리고 만드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렇죠? 만드는 얘기가 쭉 나오고요. 투조백자 필통 있잖아. 위에 줄 봐봐. 위에 줄 뭐니? 늦가을이었다. 거기 보이죠? 늦가을이었다. 네모 잡아. 그러면 미음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했는지 가을이 사실 되게 길잖아. 근데 그것을 지금 한 1분도 안 되게 쓴 거죠.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가을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압축했죠. 압축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요약이 되겠죠. 그렇지. 압축 요약적 제시죠. 그럼 하나만 더 알아두자. 자, 압축 요약적 제시가 딱 사용되면 자, 사건 전개는 자, 사건 진행 속도는 빠를까 느릴까? 빠르죠. 그렇죠. 빠릅니다. 압축 요약적 제시. 특히 압축 요약적 제시 같은 경우는 이걸 머릿속에 잡고 가야 돼. 무조건 과거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과거 사건. 이렇게까지 적어주셔야죠. 그러니까 딱 나눠서 우리가 중략 이전에는 대사들이 좀 많잖아요. 많으니까 속도가 좀 느려지는 거고, 그리고 중략 이후에는 이렇게 요약 압축 제시가 있으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를 희롱하던 사기장이 동그라미. 물론 사홍원에서 내려왔던 관원 동그라미. 자, 물결 주세요. 가마에서 꺼낸 도자기들을 보고 놀랐다. 물결. 근데 밑에 줄. 근데 최술의 표정은 최술 동그라미. 흡족하지 못했다. 물결.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물결. 희열이 스쳐올랐다. 물결.
그렇죠. 그러니까 유희열이 떠올랐다니. 해피 뉴 이어. 자, 미안합니다. 자, 먼저 기뻤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무리. 자, 1번의 정답은 3번이죠. 특히 몇 개 알려줄게.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끊어봐. 그럼 당연히 성격은 드러나는 거예요. 외양 묘사라면 성격이 당연히 드러나는 건데 거기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 외양 묘사를 찾는 법은, 자, 그럼 내가 예를 설명해 주면 되겠다. 장면 전환. 이거 나오나 화면에? 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유림이 깜짝 놀라겠는데? 얼굴이 졸라 크게 나와. 자, 장면 전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장면 전환을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배경을 체크하잖아. 특히 배경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 첫 번째, 이거는 실제로 나왔던 선지를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야. 자, 어떤 사실감을 주니, 자, 이런 선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선지가 여러 번 나왔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장면 전환하는 그 부분에 바로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배경 묘사가 있니? 그럼 무조건 장면 전환, 거로 가야줘야 돼. 그 다음 2번. 자, 인물의 외양 묘사가 있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알잖아. 배경 네모 치고 그 다음 인물 동그라미 치니까 바로 그 인물에 대한 묘사가 나올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바로 요 근방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서술자 개입. 이 서술자 개입은 서술자 개입이 딱 끝나고 장면 전환이 되든가 아니면 장면 전환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나오든가 결국 1번, 2번, 3번은 장면 전환 때 나온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저게 중요한 거야. 자, 이거 적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양 묘사를 물었다면 장면 전환하는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인물을 우리가 동그라미 쳤잖아. 그러니까 그 인물을 찾아가야지. 장면 전환은 인물을 찾아간다. 자, 됐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또 2번. 자, 2번에 보면 두 개의 사건을 교차해서 자, 사건을 입죠. 교차라는 것은 A, B, A 이렇게 나와야 돼. 혹은 B, A, B 이렇게 나와줘야 교차야. 알겠지?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시점의 변화를 통하여 끊어봐. 그럼 시점의 변화는 어디에서 어디로 갈까? 1인칭에서 3인칭 이렇게 가는 거예요. 1인칭에서 3인칭 혹은 3인칭에서 1인칭 좀 적어줄까? 시점의 변화는 무조건 1인칭에서 3인칭으로 가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3인칭에서 1인칭으로 가죠. 즉 나왔다가 안 나와야 되는 거야. 됐지? 이때 나와 그가 같으면 돼요. 그럼 시점이 변화하겠죠. 여기 나 한마디도 안 나왔어. 그렇지? 그런 거 당연히 아니죠. 자, 그리고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서 인물 사이에 자, 어떤 고조된 긴장감을 드러낸다 라고 돼 있는데 뭐 그렇게 빈번하게 막 바뀌고 그러진 않죠. 그렇지? 또 그 사이에서 인물들의 갈등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자, 정답은 우리가 3번 정도로 보시면 되고 3번의 정답 5번이죠. 3번의 정답 5번이죠. 미음 같은 경우는 이건 플러스 나머지 다 마이너스잖아.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긍부만 잡아도 됐다. 갈등 마이너스니까. 그럼 4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넘겨. 자, 운문 3주차인데 여러분들 요거 알 거야. 특히 작자미상의 동동 한번 배웠을 거야. 여름방학 때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았니? 자, 그래요. 아름답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볼래? 자, 한번 풀어보고 아니야. 칠판 봐.
가는 설명 안 해줄 거예요. 가는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설명해 줄 거고요. 나는 설명해 줄게. 알겠지? 나는 자 설명해 줍니다. 작자음 이상의 동동입니다. 아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동동하지 않았어? 아우 동동다리? 했어도 기억이 안 날걸요? 몇 년 전이에요. 근데 기억이 안 났는데 했지? 뭐 그것도 뭐 기억이 안 나요. 쌤이 해줄게. 자 해주고 문제 풀자. 시간이 애매하니까 동동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보면 거기 우리가 이제 작자음 이상의 동동인데 이거 되게 길지 않을 거예요. 자 동동은 고려가요인데요. 뭐 이런 건 몰라도 돼. 지금은 동동 고려가요인데 자 이런 거 우리는 요거만 알고 있자. 이거 원령체예요. 원령체라서 매달 세시풍속과 개인의 감정이 나와요. 세시풍속 플러스 개인 감정이에요. 아이, 더 자세하게 해줄게. 이 개인 감정이 어떤 거냐면, 자, 님에 대한 그리움과 자, 쓰면서 보세요. 쓰면서 그리움과 송축. 송축은 찬송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시풍속에 따른 자, 그리움과 송축. 예를 들어서 2월에 저희 먹고 이렇게 절에 가서 이제 연등제를 하는데 그 등을 보면서 아 님이 생각나 뭐 이런 거야. 저 원령체라고 합니다. 매월 하는 거야. 매달마다 요것도 적어 놔줘야겠구나. 헷갈리지 않게. 매달 이렇게. 글씨 이상한 거 있구나. 송골? 어디? 무엇일까요? 송축. 아, 내가 봐도 진짜 글씨 이상하긴 하다, 이거. 이번 거 내가 잘못했다. 진짜 골처럼 보인다, 송골. 자, 송축이에요. 송축. 그러니까 찬송하고 축원하는 거야. 그치? 잘 살길 바라는 거야. 자, 볼까요? 자, 정월령 1월인데요. 지금 우리가 정월이, 아직 아니네. 아직 음력으로 따지면 아직 설날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는 원래 2025년인 거지. 설날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치? 자, 정월령, 정월의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이 몸은 홀로 살아가는구나. 자, 그럼 체크 이렇게 합시다. 자, 냇물 네모 한번 쳐보시고요. 자, 이 몸 세모 잡으세요. 그리고 홀로 물결 치세요. 요거는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정월인데, 자, 냇물 볼까요? 자, 여기 냇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몸이에요. 자, 냇물은 변화가 있니 없니? 그래, 변화 있어요. 근데 몸은 변화 있어 없어? 그래, 변화가 없이 홀로 지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홀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홀로 지내는 거야.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모쏠. 그래, 모쏠이에요. 이해가지? 모쏠이야. 자,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갑시다. 이 둘의 관계는 동일시야 대비야? 그렇죠. 요게 포인트예요. 요것만 포인트인 거예요. 자, 뭐예요? 안 적고? 이렇게만 적으면 돼. 그러니까 저 냇물은 객관적 상관물인 거죠? 그치? 어차피 객관적인 대상인데, 그치? 상관 있게 끌어다 놓고 자기 정서를 드러내는 거니까.
어째 물과 새가 제일 많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갑자기 5월로 넘어갑니다. 5월은 어린이날. 자, 갈게요. 자, 5월 5일에 단오날 아침 약은 약 동그라미. 천년을 오래 사실 누가 님이 자 약이라 바칩니다. 그러니까 약은 정성과 사랑이겠죠. 어렵지 않으면 약은 정성과 사랑이야. 그치? 약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성과 사랑이야 약은. 6월의 보름에 벼랑에 버려진 빛 세모. 빛 같구나. 누가? I am. 내가 빛 같구나. 돌아오실 님을 잠시나마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요. 요건 좀 설명해 줄까? 유두일이라고 합니다. 6월 15일. 그때는요, 저기 어디지?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그거는 이제 동쪽에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 우리가 창포에 머리 감는다는 얘기 하잖아. 머리를 감고 나서, 그러면 여름을 견딜 수 있대요. 더위를. 그 다음에 빛 있잖아. 빛을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벼랑에 가서 빛을 뒤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빛이 있는 그 사람에 있는 애군을 다 이 빛에다 걸러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뒤로 던지는 거지. 보니까 그럼 벼랑 밑에 빛이 되게 버려진 빛이 많을 거 아니야. 그걸 보고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슬프지? 자, 그래서 빛은 자 화자의 처지를 나타냅니다. 화자의 처지. 왜 그러는 거야? 미안해요. 난 안 그래. 자, 빛. 자, 화자의 처지. 물론 옛날에는 선생님이 찌질해가지고 자, 버려진 빛 같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자, 7월령 갑니다. 7월 보름에 백중날 음식을 차려두고 자, 님 동그라미 잡아줘야죠. 님과 함께 지내고자 소원을 빕니다. 물결 쭉 쳐. 님과 함께 지내고자 물결 쭉 쳐. 소원을 빕니다. 아우 동동다리. 10월에 잘게 썬 보리수나무 세모 잡아. 화자의 처지야.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분이 없어라. 그러니까 내가 뭐야? 꺾어 버려진 보리수나무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11월 봉당자리. 이거 봉당자리 밑에 보니까 흙바닥이잖아. 얼마나 추워? 그렇지? 그러니까 차갑다 이미지잖아. 그 봉당자리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겠죠. 차갑다 이미지니까. 호적삼이라는 것은 얇은 이불 덮고 누워서 자 물결쳐 슬픈 일이로구나. 고운 님을 여의고 각각 살아가는구나. 외로움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3번만 풀어볼래요? 3번만 풀어보고 잠깐 쉴게요. 자, 3번 시작. 자, 이거 틀리면 5월령처럼 여러분들 약 올릴 거예요. 어머나, 얘네들 잘 풀었다. 둘 다 잘 풀었어. 자, 보세요. 자, 우선 냇물 있잖아요. 자, 냇물은 자, 굳이 얘기하면 냇물은 저희 화자 대비가 맞죠. 근데 봉당자리 마이너스잖아요. 화자의 처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정답 1번. 잠깐 쉽니다.